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어젯밤 10시 열린 한국과 이라크의 평가전에서 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강인은 이라크 선수의 박치기와 얼굴 펀치를 당하는 이 충격적인 반칙을 당했음에도 주심은 이라크 선수가 아닌 이강인의 경고를 주며 경고 누적으로 이강인을 퇴장시키는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국제 항의 메일이 빗발치자 피파는 해당 경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주심의 심각한 오심을 발견, 특단의 조치를 내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BBC는 사상 최초로 결과를 뒤집기로 했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대반전이 펼쳐진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은 2조에서 어젯밤 이라크에 이어 1월 15일에는 바레인, 20일에는 요르단, 25일에는 말레이시아와 차례로 조별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아시안컵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은 1956년 1회 대회와 1960년 2회 대회에서 연속 우승에 성공했지만 이후 63년 동안 준우승만 4번 하며 우승에 너무나 목마른 상황입니다. 매번 아시아 정상급 전력을 자랑했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유독 불운한 장면이 많아 아시안컵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호주 아시안컵에서는 개최국 호주에게 연장전 끝 패배, 2019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승팀 카타르에게 8강서 0대1로 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은 한국에 매우 특별합니다. 특히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의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 확률도 있고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이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2024년 또다시 이런 황금기가 한국에 찾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2024년은 한국의 아시아 왕좌 탈환 최적기라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주심이 저지른 심각한 오심은 바로 후반 19분 이강인의 킬패스에 맞춰 손흥민이 침투한 것을 이라크 골키퍼가 발을 잡아채면서 넘어뜨렸습니다. 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더더욱 정확히 반칙이 드러나는데요. 그럼에도 주심은 페널티킥은커녕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정으로 인해서 이라크 선수들은 마음 놓고 거친 플레이로 한국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라크 선수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반칙을 해도 경고 하나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한국 선수들의 마구잡이로 반칙을 하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이 다음 타깃은 바로 황희찬이었습니다. 후반 26분 황희찬을 향한 거칠고 깊은 태클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심판의 편파 판정은 후반 40분부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공 경합 과정에서 이강인이 이라크의 25번 아흐메드 예히야와 충돌했는데요. 가벼운 몸싸움이었지만 이라크의 예히야는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이강인 선수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이강인 선수의 왼쪽 뺨을 가격했는데요. 몸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쏟으며 아주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레드카드죠. 그런데도 주심은 이라크 선수에 아무런 경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뺨을 가격당한 이강인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이라크 선수에게 따졌더니 가만히 있던 이강인 선수를 또 한 차례 이번에는 왼쪽 뺨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고개가 완전히 꺾일 만큼 강하게 때린 것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강인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펄펄 뛰며 이강인 선수를 수차례 가격하고 난 뒤에 주심과 한국 다른 선수들이 달려들자 갑자기 땅에 주저앉으며 자신의 다리를 부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건드리지도 않은 부위를 부여잡으며 헐리우드 액션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주심은 이라크가 아닌 이강인이 반칙을 했다며 이강인에게 레드카드를 주며 퇴장시켰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충격적인 오심에 당황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주심에게 항의했지만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국제 항의가 빗발치자 피파와 해외 주요 언론들이 이번 경기를 정밀 분석한 것인데요. BBC는 화면에 잡히지 않은 미공개 장면을 공개한다며 이번 이라크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충돌의 시작은 사실 이라크 선수의 잘못으로 시작됐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라크 선수가 자기 혼자 무게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려 하자 이강인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는 이 반칙을 범했습니다. 이후 심판이 반칙을 선언하자 이라크 선수는 이강인과 전혀 접촉이 없었던 왼쪽 발을 들어올리며 이강인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거짓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영국 주요 언론들까지 이번 사태를 심각히 다루며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피파는 이번 한국과 이라크전의 주심과 이라크 선수들에 대한 강력한 중징계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과 이라크 경기를 할 때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중동 국가 출신의 주심이 배정되는데 항상 중동 국가들의 편파 판정을 하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중동 주심들은 무조건적으로 중동 국가들의 유리한 판정을 한다고 해서 이 중동의 휘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심판들은 중동 국가가 아시아 국가와 경기를 치를 때 이러한 편파 판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축구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와 한국의 핸드볼 경기에서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대한민국 선수를 퇴장시키는데 이 심각한 편파 판정으로 인해 분노한 관중들이 경기장에 난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쿠웨이트와 일본의 경기에서도 독일 출신의 심판에서 갑자기 이란 출신의 심판으로 변경되며 쿠웨이트의 유리한 편파 판정으로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피파는 중동의 휘슬이 축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며 중동 국가 출신의 심판들이 중동 국가에만 유리한 편파 판정을 하는 것을 뿌리 뽑아버리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라크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얼굴을 2번이나 매우 세게 가격하고 이라크 골키퍼가 손흥민의 발을 잡아 넘어뜨렸음에도 이라크에는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고 이강인 선수만 퇴장시킨 주심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 국제대회 출전 영구 금지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파가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은 이렇게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불리하게 자신의 중동 국가들에게만 유리하게 편파 판정을 하는 심판들을 국제대회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면 중동 국가 국내 리그에서만 뛸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상대로 편파 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항상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에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는 2024년 갑진년 새해 설맞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주변에 고마운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것만큼 또 좋은 게 없죠. 바로 귀한 산삼인데요. 1989년부터 3대째 이어서 산삼 장인이 손으로 직접 산삼 씨앗을 심고 정성껏 길러 채취하는 명품 중의 명품, 이 국산 7년근 산양 산삼입니다. 최근 10년간 무려 180만 뿌리가 넘게 팔렸고 이 삼성전자 임직원몰에 입점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이 상품, 정다운삼 7년근 산양 산삼을 최고 수익률 채널을 통해서 구매하시게 되면 큰 폭으로 할인된 특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는 소소뿌리와 함께 고급 한지 박스 포장이 제공되니 선물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오직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만 진행되는 산양산삼 초특가 이벤트는 2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 재고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이번 기회에 국내산 7년금 산양산삼 선물 하나 어떨까요? 상단 고정 댓글에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